미래나노텍 17,480원 전일 고점을 넘길 때에만 기계적으로 재편입 기준을 잡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전일에도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였죠. 전일에도 제로 베이스 전체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오늘 기준에서도 고점을 찍고 17,440원이 고점이었나요? 개장 초. 그 고점을 찍고 2% 수준 밀리는 17,000원까지 밀리는 수준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주가가 다시 17,000원대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고 괜히 버렸나? 괜히 차익 실현했나? 요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전일 고점을 강도 있게, 거래는 실려 있으니까 강도 있게 재차 넘긴다면, 그렇다면은 그때 재편입을 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고 편입하고 내려오는 것 같다고 자르고 그러면 안 되고, 변동성 기준 명확하게 보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지금 이제 그 자리에서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앞전 고점의 기준에. 그러니까 여기도 주봉이나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거래도 연 이틀 터져 있고, 주봉으로는 뭐 깔끔하게 지금 꼬리 없이 움직임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일 뭐 우리가 평균 단가 14,800원, 15,000원 뭐 이렇게 편입 설정이 잡혀 있으신 상태이고, 고점 부분이 17,460원인데 전일 고점까지 같이 봐서 17,480원, 또 17,500원 이 정도 범위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거기서 들어간다면 목표 주가는 이제 19,000원으로 좀 상향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편입 평균 단가 대비해서 2, 3% 밀리면 기계적으로, 그러면 다시 17,000원이 손절 범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편입 기준은 만약에 이제 위로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17,500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350원, 그럼 17,900원 정도 되나요? 2%면 2%면 17,900원 정도? 900원, 800원, 800원, 1.5%? 900원, 뭐 하여간에 그 정도 범위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나노텍 PPT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1% 편입 비중에 밑으로 이제 만약에 미끄러지게 되면은 17,000원 공방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윗방향에 뚫었을 때 편입의 기준 설정을 잡는다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17,250원 평균 단가를 설정을 한다 하면, 저점까지 미끄러질 때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시나리오가,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다시금 17,000원이 이탈되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돌려질 때 거기서부터 잡으면 손절 범위가 너무 멀지가 않죠. 시초가도 보고 싶고 변동성도 원체 크게 나오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하나하나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기준은 중립적인 범위에서, 밀리면 이때처럼 밀려서 돌릴 때 2%, 여기서 밀렸을 때 2%면 얼마가 될까요? 350원으로 잡으면 17,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7,000원의 차익 실현, 또 돌릴 때는 또 다시 17,000원에 뭐 재편입, 뭐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죠. 수급이 눈에 보이는 수급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미래나노텍의 기준에 PPT를 한번 보고요. 그 전일 기준 거래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 사이에 고점을 돌파하든 눌려지든 확인하면서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잔여인은 표시하실 때 리플로 달아주세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전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른 쪽도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만 변동이 뭐 월등해서 지금 급하게 대처해야 될 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있는데 거래 대금이 다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SM도 개별 기준의 설정 범위로 좀 놓고 볼 거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이제 금양도 편입해 놓고 2차 편입을 단행할 공간은 나오진 않고 있죠, 변동이. 그래서 위든 아래든. 그래서 일단은 뭐 미래나노텍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또 설정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일 15,150원에 편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도 같이 넣어주세요. 문자 이 내용 안에 텍스트로 밑에다가 추가 편입 2차 편입에 단가 기준 넣어준 거, 채팅방에 넣어드린 거, 그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15,150원, 그리고 밀릴 때 14,800원 이렇게 기준을 잡았고, 그 기준에 이제 편입 설정이 잡혔고, 그래서 이제 15,000원 정도 평균 단가. 그럼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뭐 한 7% 움직였을 때부터 들여다봤으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14,800원 뭐 거의 15,000원 수준, 그 정도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윗방향으로는 15,600원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15,600원 그렇게 해서 15,600원을 넘기고 15,850원일 때 이제 문자 나왔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이제 조금 더 일찍 들여다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보고 대처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죠. 또 문자 받으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뭐 12월 달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굳이, 근데 12월 이후에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원체 조정을 받았고 이쪽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없었죠. 거래가 없으니까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들여다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가 전일 뭐 실로 오래간만에 최근에 2차 전지의 변동성의 큰 확장과 함께 뭐 실로 오래간만에 거래가 빵빵하게 터져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요 흐름. 결론적으로 변동성 26%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미끄러지면 기계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질문은 주셨는데 당연히 가지고 계시니까 질문 주시죠. 매매 사인 나왔으니까 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요 동영상 보시면 또 동영상을 못 본다 하시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 매매가 좀 원활하다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종목이지, 이 순식간에 뭐 몇 퍼센트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어제처럼 26%도 순식간이죠. 깜빡하는 사이에 이거 사 말어 하는 사이에 벌써 그러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도 교육용입니다 하고 2%, 뭐 1% 이렇게 드리는데 시가총액이 그래도 5천억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도 2%를 드린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밀려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죠. 변동이 좀 큰 상태에서 어제 기준에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이 못해요.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13%까지인가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기준의 흐름을 대처가 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고, 교육용 종목은 매수 사인 나가더라도 목표 주가하고 손절 범위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문자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문자가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딴 거, 뭐 차익 실현 범위는 여기입니다 하고 다른 거 보고 이제 뭐 교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미끄러져서 그렇게 해서 손절 범위 넘겨지거나 할 때는 당황스러운 거죠. 아까처럼 왜 밀렸는데 깨졌는데 16,000원대 17,000원 매도 사인 나오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17,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제 뭐 어차피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질문이 없었다면은 사실상 그 답변도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질문이 없었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이 없었다면 어제 다 정리 끝났구나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해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의 결론은 그 부분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가 원활치 않으면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기준. 지금도 이제 고점을 넘길 듯 하더니 결국은 못 넘겼어요. 못 넘기고 이제 17,480원 고 온저리까지 올라오고 다시 이제 17,000원 초반에서 내려와 있는데 재차 이제 17,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시고 만약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이제 바닥을 어디서 다지는지 보고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 밀리고 위로 뚫고 올라가면 그때도 고민을 해서. 근데 그 정도의 흐름이라면 사실 뭐 우리 쪽 LG화학이든 포스코케미칼이든 충분하게 변동이 거쳤고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 받아야 될 게 많다. 컨센서스 부분에 대해서 전망치도 사실상 증권사가 그렇게 많이 내놓는 업체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좀 들여다보는 게 옳고, 수급의 논리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오느냐인데 지금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거치니까 이건 다 빼버릴게요. 12월 달 기준도 빼고 지금 추가적으로 미래나노텍 작업이 되고 있나요? 어제 야간 방송 캡처해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새로운 그 보도자료 부분을 주세요. 전일 미래나노텍의 변동성에 대한 보도자료가 좀 있겠죠. 그 내용 주시고 그리고 1월 26일 기준에 이제 이렇게 해서 15,150원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15,040원 뭐 이럴 때에 매직 계산기를 한 번 더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끄러질 때 14,800원의 저 범위가 만약에 1차 편입으로 이제 들어갔다면은 손절 범위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는 2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해서 저기까지의 편입 기준 설정으로 그리고 쭉 뻗어 올라가서 이제 15,850원 넘겨질 때 그 기준에서는 추가 편입 1%를 잡아낸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이제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 범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개장 초에 이제 잘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평균 낙가 15,000원을 맞추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고민했을 때 그리고 계속 들여다본 거는 별거 없어요. 오늘도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는 거고 계속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별다른 게 없죠. 일단은 거래대금 최상의 전일 형성돼 있었다는 거고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일단 현재까지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4위 정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월등한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본다. 그리고 시장 지수는 지금 0.49%의 초강세입니다. IT 쪽의 강세가 일단 그리고 대형주에서 고르게 강보합 이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0.46%의 초강세의 흐름이 된 거예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외모가가 아니라 전체가 비슷하게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5분봉 기준에서 12시 넘어섰을 때 이때 이제 16,000원 찍고 눌린 봉이었는데 16,000원 찍고 눌린 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5,850원까지 편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VI 1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또 쌓아 올려 버리고 이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엄청난 시세 탄력이 나오고 있던 중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26%, 27%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의 17,000원 수준이 전일의 차익 실현의 범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도 다시 그 공방에서 이탈이 됐는데 에이 뭐 좀 어제도 견뎠는데 견뎌보지 이러신 경우는 이제 재차 이탈되면 꼭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나는 고점을 놓쳐요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거예요. 미련을 갖는 거고 아예 나 그 고점까지만 오면 내가 거기서 욕심도 없어. 17,480원이 아니라 17,400원에 팔 거야. 근데 그 17,400원 오면 야 이거 더 치고 올라가겠는데 그 미련을 못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정리 기준에 설정을 했으면 그 설정하신 대로 기준을 잡아야 돼. 결국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죠. 응?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월 달에 이제 이러한 흐름을 기대를 했었는데 못 움직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월에 기준 된 겁니다. 딱 요 자락이 요 위치에 요 위치. 12월 말에 기준에. 거기서 한 템포 더 미끄러지고 거래가 이제 수반돼야 되는데 수반되지 않았고 그래 이제 돌려지는 흐름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무조건 여기서 편히 봐서 저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가 아니라 아랫부분에 보면 거래가 터져야만 양봉이 나온다 기준이었고 결국은 이제 거래가 주봉 기준에서도 또 일본 기준에서도 터져서 움직임이 나온 기준이 됩니다. 미래나노텍의 주봉 범위 지금 이제 잘라서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일봉도 다시금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주월봉을 동시적으로 놓고 보시면 어제 이제 그 주봉과 일봉이 이런 크기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바뀌어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12월 달의 기준에 3일 기준점 놓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지금 뭐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종목군들이 다 지수는 어차피 골고루 다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제 주춤했던 IT가 아주 월등한 변동성은 아닙니다만 IT가 강세를 띄워주고 있는 흐름 속에서의 추가적인 강세. 그래서 주봉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전일 그 체크해놨던 그 부분들의 주봉 기준에 크기가 전혀 다르죠. 캔들의 크기가 우리가 맨 처음 잘랐을 때 캔들의 크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엄청나죠, 뭐. 그래서 이 캔들의 크기 범위가 벌써 이미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거래 뭐 엄청난 거래가 형성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요 저점 부분까지를 손절 범위가 너무 멀어요.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밀리면 요 가격까지 밀리면 고민을 해봅시다. 재편입의 기준을 그렇게도 설정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뭐 엄청난 탄력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다음 주 기준에 그러면 뭐 여기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일단 수반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기준점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기존에 이제 그려졌던 그림 그대로 여기까지가 편입의 설정 범위 그리고 여기가 아주 좁은 공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중립 그리고 또 매수 여기까지도 매수 관점을 같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거래가 실려 있다가 어제는 이제 두 칸만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매수 관점도 설정이 잡힌다. 그리고 그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점 설정 범위도 이제 좀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꼬리가 이제 달리는 부분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기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요 자락이 저점이 인식되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인데 재차 여기가 이제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절 범위로 재차 잡혀야 되는 게 맞고 그 자락을 이제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실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거래가 이제 실려 있는 주봉의 완성이 나오는 구간이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제 캔들도 완벽하고 장악형의 기준의 설정 범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악형의 기준, 장악형의 기준, 그죠?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 기준점에서 이제 그 거래량 부분이 월등하게 지금 터져 있는 거고 주간 단위 OMA 20MA를 넘겨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는 데다가 요 정도 범위의 거래량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실어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몸통의 크기를 월등히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고점은 왜 못 넘기겠어요? 거래가 터진다면 바닥권의 인식의 기준인데 그렇게 돼 있고 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꺾이고 크로스에 영선을 돌파하는 위치가 되죠. 굉장히 그 뛰어난 긍정적인 위치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높게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얘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음? 이건 소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가정을 해놓은 거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모든 종목을 싹 다 팔아서 예를 사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해. 그러니까 신뢰도 문제인데 신뢰도가 조금 이제 다소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만들어가지는 모습을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뭐 인위적으로 만들든 어떤 기준에서든 그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때 기준에서 이제 좀 들여다보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전일의 기준만 해도요. 전일의 그 일봉을 자를 때만 해도 야, 이 그림이 진짜 이렇게 공간이 너무 먼데 가능해? 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이제 양봉이 벌써 다 나온 기준이고 꼬리까지 꼬리 없다고 생각하세요. 꼬리 없을 때 자른 거니까. 근데 지금은 몸통으로 다시 돌려놓으니까 이 그림이 그러네 보여지는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기준은 이제 갭이 나와줬어요. 딱 아주 이쁘게 전일 요자락 16,000원에 이제 딱 요 위치를 설정을 잡아놨었거든요. 그 16,000원 기준에 갭이 딱 발생된 거예요. 전일 그 딱 잡아놓은 기준에 아주 이쁜 모양새가 되죠. 일본 기준에 이렇게 되면은 2,500원이니까 18,500원의 범위가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됩니다. 뭘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갭에 대한 부분 교육자료 PPT 좀 주세요. 별도로 그것만 미래나노텍 넣어놓을 테니까. 들어가져 있나요? 안 들어가져 있죠.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잡혀집니다. 그리고 전일 그어놨던 그 기준점 범위가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2만 원의 범위 그리고 몸통의 범위인데 이 몸통의 범위는 이제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몸통의 범위는 이제 뺄게요. 빼고 오히려 최고점의 기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요자락 얼마요? 21,500원 여기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너무 달리는 거는 부담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주봉상의 흐름에서 크게 부담이 없다면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전일 이렇게. 근데 이 거래량이 과연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과연 올까? 결국은 어제 그 거래량을 다 넘겼어요. 오늘의 기준에서도요. 충분히 이 거래량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 거래량 부분도 그러니까 뭐 다 좋아요. 지금 사실상. 다만 이것이 이제 완성될 수 있는 신뢰도 부분은 2차 전지 전체 주력주들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인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고 꺾임과 크로스까지 이제 발생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영선의 이제 돌파의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부분도 오늘 기준에서 충분히 설정된다의 기준점이 형성돼 있고 거래량 부분이 이제 이렇게 터져준다면 다음 거래일에 거래량 부분이 월요일이든 뭐 화요일이든 어느 자락에서는 터져준다면 그러면 이제 요 설정 범위의 높이는 뭐 어디까지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 부분에 있어서도 요 높이만큼의 크기가 여기까지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1차적으로 형성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내용들을 지금 그 일요일 날 교육을 잡아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저쪽에 라이브 방송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걸 몇 차례 얘기했는데 뭐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제 불찰이죠. 뭐 확인을 미처 다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등록이 오늘 중으로 다 등록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이번 1기 교육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디자인 오늘 다 나와야 돼요. 2기 디자인 그렇게 해서 주말에 2기 다 회원가입 그 교육 신청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기 교육
해드린다고 제가 3시간 교육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교육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셔야죠. 어? 전문가분들도 홈페이지에서 교육하라고 그랬지 누가 유튜브에서 교육하라고 그랬어요? 어? 좀 능동적이고 본인들이 뭔가 더 열심히 하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하는 열심히가 그게 먹히지 않는 열심이라면은 먹히는 열심히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먹히지도 않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개뿔 먹히지도 않는데 뭘 열심히 하고 있어. 마케팅을 똑같이 하더라도 선착순 마감합니다. 안 먹히면은 마감 명단 넣어서 먹힐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하기 귀찮고 싫고 잠 안 자고 늦게까지 한다고 그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한 게 아니고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제대로 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모든 걸.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교육 신청도 하시고요. 메인 화면에 교육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1기 신청하신 분들도 2기 교육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